안녕하세요. 과학 멘토입니다. 수능 특강 산화환원 반응 수능 3점 문제 풀이 영상이에요.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 풀이 시작할게요. 1번. 다음은 질소가 포함된 가와 다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고요. 가와 다는 이산화질소거나 암모니아거나 질산이온이거나, 자, 조건을 보시게 되면 처음에 질소의 산화수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고 나와 있고, 두 번째 조건에서는 다는 구성 원자의 산화수 합이 0보다 작다. 이게 핵심이네. 자, 산화수가 전체 합이 0보다 작은 거는 이온들이죠, 이온들. 질산이온. 전체 산화수 합이 마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질산이온이 다가 되겠네. 그래서 이놈이 다라고 알 수가 있다. 그럼 산화수를 한번 세팅해봐요. 이산화질소에서는 산소가 마이니까 질소가 플러스 4가 산화수가 되고, 암모니아에서는 수소가 플러스 1을 차지하니까 질소가 마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질산이온에서는 플러스 5가 산화수가 되겠네. 그럼 첫 번째 조건에서 질소의 산화수가 가에서보다 나에서 크다고 했으니까, 가가 나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산화질소가 가가 되고 암모니아가 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질산이온이 다가 되겠네. 다 찾았죠? 문제 봅시다. 가는 이산화질소가 맞고요. 다에서 질소의 산화수는 다가 질산이온인 거니까 플러스 5가 맞죠. 가와 다는 모두 구성원자 중 질소의 산화수가 가장 크다. 그렇진 않지. 암모니아는 수소의 산화수가 플러스 1인 거니까 질소 산화수보다 더 크잖아. 틀렸다. 따라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죠. 답은 3번이네요. 2번. 다음은 두 가지 산화환원 반응이 나와 있고요. 문제를 보게 되면 가와 하나의 공통점을 찾아보자는 거지. 산화수를 세팅해 봐요. 가에서 알루미늄의 산화수가 0이고 산소도 0이 되죠. 반응 전에. 반응 후에는 알루미늄이 플러스 3이 되고 산소가 마2가 되고요. 나의 반응에서는 알루미늄 0이고 철은 플러스 3, 산소 마2가 되고, 그 다음에 철이 0이고 알루미늄 플러스 3, 산소가 마2가 되죠. 그러면 기억을 보게 되면 알루미늄은 가에서도 산화수가 증가하고 나에서도 증가하니까 둘 다 증가하잖아. 그래서 산화된 게 맞고 공통점이지. 니은 산소의 산화수는 변하지 않을까? 가에서 보시게 되면 산소가 분자 상태 0에다가 0이었는데 마2로 감소하잖아. 그러면 산소의 산화수가 변하지 않는 거는 공통점이 아니지. 틀렸다. 알루미늄 1몰이 반응할 때 이동한 전자의 양은 가와 나 모두 알루미늄이 원자 한 개가 산화수가 0이었는데 전부 다 플러스 3으로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자 한 개당 전자가 3개가 움직인 거지. 따라서 알루미늄 원자 1몰이 반응할 때 이동한 전자는 3몰이 맞다는 이야기야. 따라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3번. 다음은 세 가지 반응이 나와 있죠. 세 가지가 나와 있고 분류 기준도 나와 있고 이제 매칭하는 문제가 됩니다. 문제를 바로 보죠. 일단은 분류 기준 보시게 되면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걸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 우리가 기본적으로 화학 반응이 세 종류가 있거든. 첫 번째가 산화환원 반응이 있고요. 두 번째가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이 있고, 세 번째가 앙금 생성 반응이 있단 말이야. 이 세 개가 다른 종류의 반응인 거거든. 다시 말하면 중화 반응은 산화하는 반응과 다른 거지. 마찬가지로 앙금 반응도 산화하는 반응과 다른 반응이거든. 그럼 보시게 되면 다가 바로 보이죠. 황산하고 수산화트륨이 중화한 거잖아.
그럼 다는 중화 반응이기 때문에 산화수가 어떤 원자도 변하지 않아. 그렇다는 거는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란 이야기잖아. 그래서 산화하는 반응이 아닌 거는 중화 반응인 거니까 다가 되겠죠, 이거는. 그 다음에 나머지 가와 나는 둘 다 산화하는 반응이죠. 왜 둘 다 산화수가 변하거든, 원자들이. 그래서 한번 찾아보자고. 산화수가 4만큼 증가하는 걸 찾아볼까? 일단은 가에서는 구리의 산화수가 반응 전에는 마이너스 플러스 2고 산소가 마이너스 2죠. 탄소가 0이 되겠죠. 반응 후에 구리의 산화수는 0이 되고 산소 마이 그대로고요. 탄소가 플러스 4가 되죠. 그죠? 따라서 산화수가 4만큼 증가하는 게 보이죠, 이렇게. 탄소가 4만큼 증가하는 거잖아. 그러면 3번 지문에 해당하는 거는 가가 되겠죠. 2번 또 보자고. 환원제에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 봅시다. 나의 반응 보면 철의 산화수가 플러스 2였는데 반응 후에 철의 산화수가 플러스 3이잖아. 3가 이온인 거니까. 그래서 철이 산화된 거니까 환원제에 들어가 있죠, 철이. 그래서 이건 나가 되겠다. 따라서 다나 가를 찾으면 되겠네.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다음은 두 가지 산화하는 반응이 나와 있고 가와 나가 잘 나와 있고요. 바로 문제를 해석해 봐요. 자, 기억을 보게 되면 질소의 산화수를 비교해 보자는 거니까 산화수를 체크해 봅시다. 가 반응에서 반응 전에 암모니아 안에 있는 질소의 산화수는 마3이 되겠고 반응 후에 질소 분자니까 0이 되겠죠. 그럼 질소는 3만큼 증가한 거고요. 가에서는 나를 보자고. 나에서 질산이온에 있는 질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일산화질소에 있는 산화질소에 있는 질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2가 되죠. 그럼 두 번째 나 반응에서는 질소의 산화수가 3만큼 감소한 거니까 모두 증가한 건 아니단 말이지. 틀렸다. 자, 그 다음에 개수를 맞춰 보자고요. 자, 나 반응에서 질소 원자 1개는 플러스 5에서 플러스 2로 3개 감소했죠. 3만큼.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질소 원자 1개당 전자가 3개가 이동했다는 이야기거든. 그렇죠? 그러면 질소 원자 2개가 반응한 거니까 앞에 개수가 2가 붙어 있잖아. 총 이동한 전자수는 6개라는 이야기가 되죠. 이 반응에서 이동한 총 전자수가 6개가 이동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구리의 산화수를 보게 되면 구리가 반응 전에는 플러스 1이었거든. 반응 후에는 플러스 2가 되는 거잖아. 그럼 구리 원자 1개당 전자가 1개 움직이는 거니까 전체 6개 움직이기 위해서는 구리 원자가 6개가 반응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6개를 맞추게 되면 개수 A는 3이 될 거고요. C는 6이 돼야지 전체 구리 원자 6개가 맞춰지는 거잖아. 그럼 이제 산소수를 세봐요. 자, 반응 전에 산소수가 여기 개수가 3이 있으면 산소가 3개 있는 거고 여기 산소가 6개 있으니까 반응 전에 총 6개의 산소가 있었고 반응 후에도 6개의 산소가 유지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 2개가 있죠. 그럼 여기서 산소가 7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D의 개수가 7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수소의 개수가 14개가 된 거니까 수소 개수 14개를 맞추기 위해서는 B의 개수가 14가 되어야 된다. 됐죠? 충분히 할 수 있죠? 따라서 A는 3이고 B는 14가 되고 C가 6이고 D가 7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 되겠네. 디귿 봐요. 나에서 산화구리 1몰이 반응할 때 이동한 전자의 양은 봐봐. 구리 하나당 산화수가 1 바뀌잖아. 그지? 구리 하나당 산화수가 1 증가한다는 거는 구리 원자 1개당 전자가 1개 움직인다는 이야기거든.
그럼 산화구리 1몰이 반응한다는 거는 구리 원자가 2개가 반응에 참여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구리 원자 1개당 전자가 1개 움직이면 산화구리 Cu2O는 구리가 2개 있으니까 당연히 전자가 2개가 이동해야 되겠네. 2몰이 맞죠?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 산화수를 가지고 전자수를 매칭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5번, 다음은 2가지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반응식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표는 생성물의 반응 계수의 합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죠. 생성물의 반응 계수의 합의 상대값이 나와 있는 거지. 그럼 산화수를 찾고 계수를 맞춰 보란 이야기잖아. 반응가부터 해석해 봐요. 자, SO2에서 황의 산화수가 플러스 4고 H2S에서는 황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가 되죠. 산화수 변하는 것만 체크하면 되는 거고요. 산화수가 어떤 원자가 변하는지는 눈에 들어오잖아.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반응 후에 황은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황이 동시에 산화도 하고 환원도 했다는 이야기인 거니까 이런 반응이 되죠. 그치? 자, 그럼 개수를 맞추게 되면 어차피 개수 2개는 맞춰져 있으니까 아주 간단하죠. 원자 개수 맞추면 이미 끝난 싸움이잖아. 반응 후에 수소의 개수가 4개가 된 거니까 반응 전도 수소가 4개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A의 개수는 2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황의 원자수를 맞추게 되면 반응 전에 여기 1개가 있고 여기 반응 전에 총 여기 2개가 있으니까 총 3개의 황 원자가 반응에 참여했다는 거잖아. 반응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B의 개수도 3이 되겠죠. 이렇게 3이 되는 거죠. 자, 가의 반응은 다 해석했죠. 자,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은 가에서 SO2는 산화제인가 묻는 거잖아. SO2에 있는 황 원자는 플러스 4에서 0으로 감소했죠. 산화수가 감소했다는 거는 환원했다는 거니까 당연히 산화제가 맞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한 개 더 해석하자. 가에서 반응 후에 개수합이 총 5가 되죠. 그래서 반응 후에 개수합은 5가 되는 거란 말이지. 이걸 우리가 1로 상대값으로 바꾼 표잖아 지금. 이거 다 해석했고요. 나를 보자고요. 자, 산화수가 변하는 원자는 질소 원자. 반응 전의 질소가 플러스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황 원자. 반응 전에 황 원자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반응 후에 질소 원자는 플러스 2로 되고 반응 후에 황은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질소 원자는 플러스 5에서 플러스 2만큼 3만큼 감소해서 환원한 거고요. 황은 마이에서 0만큼 2만큼 증가해서 산화한 거야. 그럼 전자수를 맞춰줘야 되잖아. 황은 원자 한 개당 전자가 2개가 이동한 꼴이고 질소는 원자 한 개당 산화수가 3이 변한 거니까 전자가 3개가 움직인 거야. 그럼 전자수를 총 6개를 맞춰야 되는 거잖아. 최소 공배수. 그치? 그렇다는 거는 황 원자는 2개가 반응에 참여해야 되죠. C의 개수가 2가 되고요. E도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황은 전자수가 총 6개를 맞추려면 황 원자는 3개가 참여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D가 3이 되고 F도 3이 되면 되겠지. 다 풀었죠? 그럼 나에서 반응 후에 개수의 합이 얼마냐면 9가 되는 거니까 나는 9가 되는 거예요. 니은을 보게 되면 B하고 D의 개수는 똑같죠. 3으로 똑같고요. X만 구하면 되죠. 5를 1로 본 거니까 9는 얼마로 표현하는 거야? 5분의 9로 쓰면 되겠죠. 왜냐면 5분의 9배니까. 그치? 그래서 디귿도 맞다. 따라서 기읍과 니은과 디귿이 다 맞는 표현이죠.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돼요. 6번 그림은 금속 A2 플러스 이온이 9개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죠. 9M몰 들어있는 수용액에 금속 B와 C를 각각 넣어서 반응을 시켰다는 이야기가 되지. 그 반응에 대한 전체 이온수, 모든 양이온의 개수가 그래프로 도치가 되어 있고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는 거냐면
B이온과 C이온의 산화수, 그러니까 전하량을 찾으란 이야기잖아. 한번 실험을 해 봅시다. 자, 가부터 한번 보게 되면 현재 반응 전에 A란 이온이 A2 플러스겠죠. 적혀 있죠. 총 9연몰계, 그냥 9개 있다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무엇을 잡아 넣는 거냐면 B를 잡아 넣었죠. B. 금속 B를 잡아 넣었는데 몇 개를 넣은 거냐면 6개를 넣은 거잖아. 6개를 넣었단 말이야. 자, 그런데 뭘 보셔야 되냐면, 자, 이온의 양 자체가 변한다는 거는 반응을 했다는 이야기죠. 자, 반응을 했다는 거는 어떻게 반응한 거냐면 B가 이온이 되고 A 이온은 금속으로 속출됐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산화환원 반응했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당연히 어떤 상황이 될 거냐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B가 6개 들어왔으니까 B는 몇 플러스인지 모르겠어. B 플러스 총 6개가 이온으로 바뀐 상황인 거고요. 그럼 전체 이온수가 12개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A의 2 플러스가 몇 개가 남아 있어야 되는 거냐면 당연히 3개가 남아 있어야지. 3개가 아니구나. 6개가 남아 있어야지만이 총 합이 12개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세팅이 되죠. 이거 찾는 문제죠. 자, 그러면 A2 플러스가 몇 개가 반응에 참여한 거냐면 당연히 A2 플러스는 3개가 반응에 참여한 거야. 그렇지. 그러면 전체 전하량 합은 보존돼야 되지. 다시 말하면 이동한 전자 개수는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A2 플러스 이온이 A라는 금속으로 변한 거니까 이 전하량 2 플러스가 0으로 플러스 2가 0으로 갔다는 이야기는 A란 2 플러스 이온이 원자 한 개당 전자가 2개 이동했다는 이야기고 총 원자가 3개가 반응한 거니까 곱하면 됩니다. 그냥 곱하면 6개의 전자가 이동했다. 다시 말하면 전하량이 6이란 이야기야. 플러스 2. 전체 전하량 합이. 이건 보존돼야 된다. 따라서 전하량 합이 6이 보존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니까. 자, 봅시다. B가 6개 반응한 거잖아. 그럼 B는 산화수를 모르겠단 말이야. 그런데 B 곱하기 6이 총 6이 나와야 되는 건 맞죠? 전자 6개가 움직여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따라서 전하량 합이 6개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니까 B라는 거는 플러스 1이 되겠죠. 따라서 B가 1로 정리가 되는 거야. B는 1 플러스 이온이 되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오늘 말이 버벅대네 자꾸. 그 다음에 다를 봅시다. 다. 똑같은 상황인 거거든. A2 플러스 이온이 총 9개가 있었어. 여기다가 C라는 금속을 잡아 넣어. 몇 개를 잡아 넣냐면 6개를 넣는단 말이야. 그랬더니 반응 후에 총 6개, 변해서 6개 됐다. 반응을 했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반응 후에 어떤 상황인 거냐면 C 플러스 이온, 그러니까 전하량은 모르겠는데 이게 6개가 생겼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전체 이온 개수도 6개가 돼야 되는 거니까 A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A는 전부 다 반응에 참여했다. 이건 전부 다 반응에 참여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A의 2 플러스가 총 9개가 반응했다는 거는 곱하면 전하량이죠. 2 곱하기 9 총 18의 전자가 이동했다. 18개가 이동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하량 합이 18이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전하량이 보존돼야 되는 거니까 C 곱하기 6이 18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C라는 거는 3이 되죠. 그럼 C는 플러스 3 플러스 이온이란 이야기지. C의 이온이. 이거 찾는 게 첫 번째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B가 1이고 C가 3이기 때문에 기역의 지문은 맞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에서는 현재 다를 해석한 거잖아. A2 플러스와 C의 3 플러스가 존재하니 C만 존재하죠, 이온이. A는 전부 다 반응한 거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아. 틀린 표현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나를 해석해야 될 거 아니야. 나를 해석해 보자고. 자, 나는 마찬가지로 A의 2 플러스가 9개 있는 상황에서 나는 지금 뭐가 들어온 거냐면
C가 두 개만 들어온 거잖아. 그래서 C라는 금속이 두 개만 들어온 거야. 그럼 반응 후를 보자고. 자, 반응 후에 C는 3 플러스잖아. 이게 두 개가 생겼겠죠. 그럼 반응한 C의 전하량이 얼마냐면 3이 6이니까 6만큼 전자가 이동했으니까 A도 전자가 6만큼 이동해서 그것만 반응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A는 몇 개가 반응해야 돼? 3개가 반응해 줘야 되죠. A가 3개가 반응해야지 전자수가 6개 움직이는 거니까. 따라서 AA 플러스는 몇 개가 남아있어야 되냐면 6개가 남아있어야 되는 게 맞죠?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거지. 따라서 수용액에 존재하는 A2 플러스의 개수는 몰수 개수잖아. 나와 가를 비교하면 가에서 6개가 남아있고 나에서도 6개가 남아있는 거니까 개수가 똑같단 말이야. 틀렸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기억만 답이 됩니다. 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네요. 7번 다음은 두 가지 산화하는 반응이 나와 있고요. 자, 빈칸 기역에서 망가니즈의 산화수가 플러스 7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수를 맞춰 봅시다. 반응 가에서 일단은 망가니즈의 산화수가 플러스 2고 여기서는 플러스 7이 되겠네. 그 다음에 납의 산화수가 여기는 플러스 4고요. 여기는 플러스 2가 되죠. 그럼 납을 보게 되면 플러스 4에서 플러스 2만큼 감소했죠. 그런데 원자가 총 5개 이동했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납 원자 1개당 전자가 2개 이동한 거고요. 총 원자가 5개 이동한 거니까 총 전자의 이동수가 10개가 되는 거죠. 그죠? 10개를 맞춰줘야 되는 거야. 자, 망가니즈를 보자고. 망가니즈는 산화수가 플러스 2에서 플러스 7로 원자 1개당 플러스 5만큼 증가했죠. 다시 말하면 원자 1개당 전자가 5개 움직였다는 이야기거든. 근데 전체 전자 이동수가 10개가 돼야 되는 거니까 망가니즈 원자는 2개가 반응에 참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A와 C의 개수를 찾았고, 그 다음에 산소 개수가 반응 전에 총 10개가 돼야 되는 거지. 5 곱하기 10개. 그죠? 그럼 당연히 여기 산소가 앞에 4, 2, 8, 4개가 있으니 8개가 있으니까 D의 개수가 2가 돼야 되겠죠. 그럼 수소 개수가 총 4개가 되는 거니까 B의 개수는 4가 되면 첫 번째는 다 맞춘 거야. 그럼 보기 보면 가에서 망가니즈의 산화수는 5만큼 증가한 게 맞죠. 플러스 2에서 플러스 7, 5만큼 증가한 게 맞는 거잖아. 기억은 맞는 표현이고. 이제 나의 반응을 봅시다. 자, 철의 산화수가 플러스 2에서 플러스 3으로 1만큼 증가했죠. 그지? 자, 망가니즈는 뭔지 모르겠는데 플러스 2만큼 된 거고 반응 전에는 플러스 7이라고 나와 있죠. 그지? 그럼 이제 기억을 매칭해야 되는 거잖아. 자, 어차피 망가니즈 개수가 1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반응 전에도 망가니즈는 반드시 1개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자, 산소 개수가 여기 4개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반응 전에도 산소가 4개가 있어야 되죠. MnO4가 되는 게 맞고. 그런데 망가니즈의 산화수가 플러스 7로 되려면 여기는 전체가 음이온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지. 그래서 기억은 맞는 표현이야. 과망가니즈산 이온이 되는 거잖아. MnO4- 이렇게 되는 게 맞고. 자, 개수를 맞춰보면 마찬가지야. 망가니즈가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로 그지? 총 전자가 5개 움직인 거죠. 그지? 원자 1개당 전자가 5개 움직였는데 원자 1개만 반응에 참여한 거니까 전자가 총 5개 움직였다. 그럼 철은 플러스 2에서 플러스 3으로 원자 1개당 전자가 1개 움직인 거니까 전체 전자 5개를 맞추기 위해서는 개수가 5가 되고 5가 되어야지만이 전자수가 맞춰지는 거잖아. 다 풀었죠? 그럼 디귿의 지문을 보게 되면 나에서 생성물의 반응 개수 합은
1 더하기 5 더하기 4가 되는 거니까 10이 되고요. 가에서 반응 계수 합이 2 더하기 5 더하기 2가 되는 거니까 9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1보다 작은 게 맞죠.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기읍과 니은과 디귿이 전부 다 맞는 표현이죠.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8번 네, 그림 가와 나는 0.1몰 염산 500ml에 금속 A를 넣고 그 다음에 금속 B를 넣었을 때 반응을 다 완결시켰을 때에 양이온의 모형이 나와 있는 거죠. 자, 반응을 하기 전에 일단은 세팅을 합시다. 몰수를 만들어 봐야 되거든.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염산이 0.1몰 농도가 500ml에 있다는 거는 수소 이온의 몰수를 계산하자. 곱하면 되죠. 0.1 곱하기 0.5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0.05몰. 그러니까 가를 보게 되면 반응 전에 용액에 H 플러스 이온이 녹아 있다. 얼마 있냐면 0.05몰이 녹아 있다는 이야기야. 이게 초기 상황인 거죠. 물론 염화이온도 있지만 이건 구경꾼 이온인 거니까 무시하자고.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이 상황에서 무엇을 잡아 넣냐면 여기다가 처음에는 금속 A를 잡아 넣죠. 얼마 잡아 넣냐면 0.01몰을 잡아 넣어서 반응을 시켰다는 이야기가 되지. 그쵸?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A는 2 플러스 이온인 거야. 그러니까 반응 후에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봐봐. A가 전부 반응하죠. 왜냐면 H 플러스 이온이 남아있다고 하는 거니까 A는 전부 다 반응해서 A 2 플러스 이온은 0.01몰이 당연히 생겨 있을 것이고, 그치? 그러면 수소 이온은 몇 개가 남아 있어야 되는 거냐면 봐봐. 전하량은 보존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반응하는 전자 개수, 전하량 합은 얼마냐면 2 플러스 곱하기 0.01이잖아. 그래서 전자수는 총 0.02몰이 이동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지. 맞죠? 따라서 마찬가지야. 수소이온 또 얼마 반응해야 돼? 0.02몰이 반응해야 되는 거니까 남아있는 수소이온 수는 0.03몰이 이렇게 남아있어야 되죠. 이거 이해하시겠죠? 이런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보게 되면 나와 가를 비교할 건데 이동한 전자량 비교해야 되고 생긴 수소의 기체 몰수도 비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양이온수도 비교해야 되는 거니까 뭘 찾아보자. 수소 기체의 몰수도 찾아보자. 자, 수소 이온은 2개가 반응해서 전자 2마리를 받아 먹어서 수소 기체가 되죠.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러면 반응에 참여한 거는 수소 이온이 얼마 없어졌어? 수소 이온이 0.02몰이 없어진 거잖아. 그치? 반응에 참여한 거잖아. 남아있는 게 0.03몰인 거니까. 그럼 수소 기체가 얼마 생기겠니? 0.01몰만큼 생기겠죠. 따라서 첫 번째 반응에서는 수소 기체가 0.01몰만큼이 발생했다는 이야기고요. 그럼 전부 다 해석한 거야. 이제 나를 보자고. 나도 똑같은 상황이지. 수소 이온이 초기에 0.05몰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뭘 잡아넣은 거냐면 금속 B를 잡아넣었죠. B를 0.01몰을 잡아넣은 거예요. 반응시킨 거라는 거지. 근데 B는 3 플러스 이온이거든. 그럼 최종적으로 B는 전부 다 반응해서 이게 0.01몰이 당연히 생길 거라고. 왜냐면 수소 이온 남아있으니까 B는 전부 다 반응했다고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치? 그런데 B의 전하량이 플러스 3이야. 그치? 그러면 전체 이동한 전자수는 어떻게 돼야 돼? 곱하면 되는 거니까 전체 이동한 전자수는 0.03몰이 이동했죠. 이렇게. 그럼 전하량, 반응한 전하량 합은 0.03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럼 애초에 0.05몰이 있었는데 0.03만큼 반응했으니까 남아있는 수소는 0.02몰이 남아있어야 돼. 수소 이온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럼 수소 기체를 세팅해 볼까? 마찬가지로 두 개의 수소 이온이 전자 두 개 받아 먹어서 수소 기체가 되는 거고요. 반응한 수소 이온이 0.03이 반응한 거잖아. 그래서 이놈이 0.03몰이 반응한 거니까 당연히 수소 기체도 얼마 생겨야 되냐면 0.015만큼 생겨야 되는 거지. 개수가 2대1인 거니까, 그지? 그래서 나의 반응에서는 수소 기체가 0.015몰만큼 발생하겠다. 다 풀었죠? 지문을 봅시다. 우리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큰 거 찾으라는 거니까 이동한 전자량은 당연히 나가 크고요. 생성된 수소 기체도 가보다 나가 크죠. 0.015잖아. 맞는 표현이요. 디귿. 자, 수용액에 존재하는 모든 양이온수 반응 가를 보게 되면 전체가 0.04몰이고 나는 0.03몰인 거잖아. 그래서 이건 틀렸지. 따라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은 금속 A와 C의 산화하는 반응 실험이고요. 그 다음에 C의 산화수, 그러니까 전하량이 플러스 2라고 나와 있죠. 자, 실험 과정을 보게 되면 A3 플러스가 2개가 있고 B 플러스도 2개가 있어. 여기에 C를 4개를 잡아 넣어서 반응을 완결시키는 거고, 자, 반응 후에 존재하는 양이온의 종류는 2가지가 반드시 돼야 되고 모든 양이온의 합은 3개가 돼야 돼. 그렇다는 거는 반응 전에 총 합이 4개인데 3개 되었다. C가 반드시 반응한다는 이야기가 되지.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자, 초기 상황을 보게 되면 A에 3 플러스 이온이 총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B에 플러스 이온이 2개가 있어. 여기다가 C라는 금속을 4개를 잡아 넣었어. 이제 상황을 생각해봐. 첫 번째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거냐면 이런 상황이지. C가 전부 다 반응했다는 상황. 다시 말하면 A도 없어지고 B도 없어진 상황을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그치? 전부 다 A와 B가 모두 반응에 참여한 거지.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보자는 거지. 그러면 C가 전부 다 반응했다는 가정하에 C는 2 플러스니까 일단 C2 플러스가 총 4개가 생길 거란 말이야. 근데 반응에 이동한 전자 개수는 똑같아야 돼. 다시 말하면 전하량 합은 보존돼야 되는 거라서 곱하면 전자가 8이죠. 전자가 8개가 움직였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A는 3 플러스잖아. 곱하면 전자 개수가 6개 움직인 거고 B는 플러스니까 곱하면 2개 움직여. 총 8개가 되죠. 다시 말하면 이거 2개가 전부 다 사라지고 C가 전부 4개 생기면 반응을 완결하는 거잖아. 근데 문제가 생기지. 반응 후에는 양이온의 개수가 2종류가 돼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지. A와 C가 전부 다 반응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사라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반응 후에는 C가 C만 존재해야 되는 거고 C 이온만 개수가 4개가 돼야 돼. 조건에 아예 맞지 않아. 이런 경우는 탈락인 거야. 탈락. 그래서 지웁시다. 그러니까 두 번째 상황을 보자고요. 이제 똑같이 A3 플러스가 2개가 있고 B 플러스가 2개가 있잖아. 이제는 뭘 상황을 할 거냐면 A만 반응한다는 가정, A만 사라지는 거지. B하고는 반응 안 한다는 가정인 거지.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A가 전부 다 반응했으니까 A는 사라졌어. 근데 B는 반응 안 하니까 B 플러스는 2개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고, 자, A가 사라진다는 거는 A만 반응한 거니까 전체 전자 개수 6개만 반응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C는 2 플러스 이온 될 거니까 몇 개가 생겨야 되냐면 당연히 3개가 생겨야 되겠지. 따라서 C2 플러스가 3개가 생기면 되는 거지. 한 개는 반응 안 하고 남아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온의 종류가 2종류가 맞지만 전체 양이온의 양이 총 5개가 되니까 이것도 맞지 않아. 이것도 탈락인 거야. 그지? 그러니까 남은 건 하나밖에 없죠. B가 전부 다 반응한다는 가정인 거지.
B가 전부 다 반응하고 A는 반응하지 않는다. 이런 가정이 마지막 가정인 거거든. 해보자고. 그럼 A의 3 플러스는 그대로 두 개가 남아 있어야 되는 거고요. B만 사라지지. 그러면 B는 전체 전하량이 2잖아. 곱하면 2잖아. 전자가 두 개만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당연히 C는 2 플러스야. 전자가 두 개만 반응하려면 C는 한 개만 반응해야 되거든. 따라서 C2 플러스가 한 개만 딱 존재하면 되는 상황. 이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인 거지. 반응 후에 원자 개수가, 이온 개수가 3개가 딱 있는 상황. 이 상황인 거야. 그럼 A 이온은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 B하고만 반응한다는 이야기야. 이거 찾는 문제가 돼요. 문제 다 풀었습니다. 그럼 반응 완결 후에 수용액에는 B 이온이 존재하니? 존재하지 않지. A 이온과 C 이온만 존재하는 거야. 니은 이 반응에서 이동한 전자의 양은 두 개가 맞죠. 그치, B만 반응하는 거니까 두 개 이동한 게 맞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A3 플러스 이온은 산화 환원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거잖아. 아무것도 아니지. 산화제도 아니고 환원제도 아닌 거야. 그냥 구경꾼 이온인 거야. 따라서 니은만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10번 표는 H 플러스 이온이 X몰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금속 A를 Y몰을 넣어서 반응시킨 결과가 나와 있죠. 가가. 그 다음에 존재하는 모든 양이온의 몰수가 0.07몰이라고 나와 있고요. 또 조건은 가에서 수소기체가 0.03몰이 생겼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가를 가지고 먼저 풀어야 되겠죠. 한번 실험을 해봅시다. 자, 가의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떤 상황인 거냐면, 자, H 플러스 이온이 X몰이 처음에 촉이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뭘 잡아넣냐면 A라는 금속을 Y몰만큼 잡아넣는 거지. 반응시킨 거야. 근데 반응 후에 수소 이온이 남아있다는 거는 어떤 이야기지? A가 전부 다 반응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치? 그럼 반응 후에는 당연히 H 플러스도 남아있고, 그 다음에 A도 2 플러스 이온이 생겨서 Y몰만큼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야. 전부 다 반응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지. 가에서 수소 이온의 수소 기체가 0.03몰만큼 생겼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두 개의 수소 이온이 전자 두 개를 받아 먹어서 수소 기체가 생기는 거잖아. 그럼 수소 기체가 0.03, 이놈이 0.03몰이 생겼다는 거는 수소 이온이 얼마 빠졌다는 이야기야. 반응을 0.06만큼, 그지? 수소 이온이 0.06몰만큼 반응했다는 이야기고요. 전자수도 0.066몰만큼 이동했다는 이야기야. 그쵸? 그럼 해봅시다. 그럼 반응 후에는 전체 개수가 0.07몰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X 찾고 Y 찾는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 Y부터 찾아보자고요. 자, 전체 이동한 전자수가 0.06이 돼야 돼. 그러면 2 곱하기 Y, 2 곱하면 전체 전자수죠. 전체 전하량. 이 곱한 값이 얼마가 돼야 돼? 0.06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Y는 구했다. 0.03몰이라고. 자,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되면 반응 후에는 A2 플러스 이온이 0.03몰만큼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 합이 0.07몰이 돼야 되니까 남아있는 수소 이온은 0.04몰이 남아있어야 된다. 그러면 자, 수소 이온이 0.06몰 반응해서 0.04가 남아있다는 이야기는 애초에 수소 이온이 얼마 있었다는 이야기야. X가 0.1몰이죠. 0.1몰이 애초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지. 다시 말씀드리면 초기에 H 플러스가 0.1몰 있어야 되는 상황이 맞죠. 수소이온이 0.06몰 반응한 거니까.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0.04몰 남아있는 거니까 맞는 거지. 따라서 X도 구했죠. X가 얼마냐면 0.1이 되고요.
y는 0.03, 0.03이 된다는 거야. 자, b만 구하면 되죠. 이제 실험 날을 보도록 하죠. 자, 실험 날을 보게 되면 어떤 상황인 거냐면, 자, b 플러스지. b에 b 플러스가 있었어. 얼마 있었냐면 x몰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0.1몰이 있었다는 이야기야. 여기에 금속 A를 Y몰만큼 잡아 넣었다. 그럼 0.03몰만큼 잡아 넣었다는 이야기가 되죠. 이미 다 구한 값이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반응 후에는 A이온도 있고 B이온도 있다는 거는 A가 전부 다 반응했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반응 후에는 어떤 상황인 거냐면, 그려봅시다. 자, 반응 후에는 A가 전부 다 반응해서 A2 플러스 이온이죠. 이게 당연히 0.03몰이 당연히 전부 다 반응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전하량 보존되잖아. 전자개수. 그래서 곱하면 2 곱하기 0.03인 거니까 이동한 전자개수가 0.06이 돼야 되죠. 이거 기억하시고. 그러면 남아있는 B에 B 플러스 이온이 얼마가 남아있어야 되냐면, 당연히 합이 0.11인 거니까 당연히 0.08몰이 남아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원래 B 플러스가 0.1몰 있었는데 남아있는 게 0.08 남아있다는 거는 반응한 게 얼마란 이야기야? 0.02몰이 반응을 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동한 전자가 0.06이 돼야 되니까 여기다가 전하량 B를 곱하면 0.06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B는 얼마가 돼?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B는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전자 총수를 맞추는 작업을 하는 거야. 그걸 전하량 합을 일정하기 때문에. 그럼 답이 되죠. 곱하면 답입니다. 곱하면 답이 5번 10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11번 다음은 염화칼슘과 염화암모늄이 물에 용해되는 반응과 관련한 실험이 나와 있는데, 읽어보시면 가설을 보시게 되면 염화칼슘과 염화암모늄이 물에 용해되는 반응은 모두 발열 반응이라는 가설을 가지고 실험한 거죠. 그 다음 전부 녹였대. 이렇게 처음에는 염화칼슘을 녹이고요, 두 번째는 염화암모늄 녹인 거잖아. 자, 결과를 보게 되면 온도가 가에서는 높아졌대. 가면 발열이라는 이야기지. 이놈은 발열이 맞아. 나에서는 낮아졌다는 이야기잖아. 나에서 이놈은 흡열이라는 이야기야. 가설이 틀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론을 보게 되면 땡땡이 물에 용해될 때 수용액의 변화로 보아 가설은 옳지 않다. 뭐란 이야기야? 염화암모늄 이야기지. NH4Cl이 흡열 반응인 거잖아. 기억은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염화칼슘이 물에 용해될 때 당연히 열을 방출하죠. 발열 반응이 맞는 거니까. 디귿, 염화암모늄이 물에 용해될 때는 흡열 반응인 거잖아. 흡열 반응은 에너지 그래프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죠. 흡열인 거니까. 반응물의 에너지 합은 생성물보다 밑에 있으니까 작아야 되는 거야. 틀린 표현이다. 따라서 키읔과 니은만 답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12번. 자, 표는 중화 반응의 실험 보고서가 나와 있고 읽어보겠습니다. 자, 실험 과정은 20도씨에서 NaOH 0.4g을 물에 모두 녹여서 0.1몰 농도에 만들죠.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내가 0.1몰 농도의 염산을 넣어서 중화 반응시키는 거지. 자, 주의할 점을 보게 되면 NaOH가 물에 녹는 반응은 땡땡이므로 가에서 만든 NaOH 온도가 20도씨로 낮아질 때까지 기다렸다. 자, 온도가 높으니까 기다리는 거지. 낮아질 때까지. 다시 말하면 NaOH가 녹는 반응이 발열 반응이라는 이야기잖아. 쉬운 문제죠. 그래서 발열 반응이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지. 온도가 내려갈 때까지. 그 다음에 중화해서 온도를 쟀더니 24도이다. 그러니까 중화 반응은 대표적인 발열 반응인 거잖아. 문제를 보자고요. 자, 기억은 맞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NaOH와 염산의
반응이 중화 반응인 거니까 발열 반응인 거잖아. 발열 반응은 당연히 반응 전의 에너지보다 반응 후가 더 내려가죠. 에너지가 내려가는 그래프니까 발열 반응인 거니까 이만큼 에너지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반응물의 에너지 합은 생성물보다 큰 게 당연히 맞는 거고요. 자, 디귿을 보자고요. 나에서 20도씨의 0.1몰 염산 100 대신 200을 사용하면 온도가 더 높아질까? 자, 중화 반응은 몰수가 1대1로 반응하는 거죠. 수소 이온의 개수와 수산화 이온의 개수가 1대1로 반응하는 거잖아. 그럼 실험을 보게 되면 곱하면 몰수가 나오죠. 곱하면 수소 이온의 몰수가 곱하면 0.01몰을 반응한 거고요. 자, NaOH도 마찬가지로 곱하면 0.01몰이죠. OH-도. 그럼 이렇게 1대1로 반응했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전체 부피가 200ml일 때 온도가 24도가 생긴 거잖아. 증가한 거잖아. 근데 이제 뭘 바꾼 거냐면 염산을 바꾼 거죠. 부피를 바꾼 거니까 몰수도 바뀌죠. 곱하면 0.02몰이 반응한 건데 실제로는 이게 다 반응 못하죠. 왜냐하면 NaOH가 0.01몰 밖에 없으니까 똑같이 내가 더 농도가 높은 걸 넣는다 하더라도 0.01몰만큼만 반응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중화 반응은 똑같이 하는데 문제는 부피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용액의 온도는 더 내려가야 되죠. 24도보다 내려가야 돼. 부피가 늘어나서 전체 수용액에. 열은 똑같이 방출되거든. 같은 양이 중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온도가 더 내려가야 된다. 따라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